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상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쯤 오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렇게 막 매도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빨리 다 팔아버려 가지고 그 뒤에 오는 추가 상승을 먹지 못하고서 그냥 후회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맞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뺏겨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판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살 기회를 안 주고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아쉬움을 주는 상황이 되게 다양한데, 오늘은 그 상황을 하나를 구체적인 걸 하나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께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도움도 많이 될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LG헬로비전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대략 한 요 시점에서 작년 한 9월 10월쯤에 이때쯤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원치 않게 이렇게 쭉 말라버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물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여전히 물린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리밸런싱을 중간에 하든 관리를 해가면서 이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은 여기 6,000원 언더로 해서 뭐 5,600원, 800원 요 정도 부근? 요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전히 계속 이렇게 평가 잔액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분위기 흐름이 바뀌는 거죠. 물론 지금 보시는 일봉 차트만 놓고 보면 상한가로 마감이 됐지만 이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상이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상한가로 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교차가 되고 판단도 오락가락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있을 법한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평단이 여기 5,600원에서 5,800원 부근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게 시작을 해서 쫙 그 3분봉인데 3분 안에 이렇게 본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때 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를 그냥 내비두면은 상한가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윗꼬리 남기고서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여기서도 계속 윗꼬리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일부 매도를 하겠죠. 다 팔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잘 관리를 해왔으니까 일부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다시 채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더 떨어지면 다시 채우려고 그랬는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수익률도 더 높아졌으니까 여기서 더 팔자. 여기서 쭉 이 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할 텐데 어쨌든 더 팔았어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윗꼬리 남기고 떨어지면 더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물량을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그래, 수익률도 높아졌으니까 팔자. 좀 더 팔자 하다 보니까 요쯤에선 다 팔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팔게 되고 그냥 다시 떨어져라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한가를 이렇게 가버리고 나서 나중에 털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로 들어서 가져온 건데,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저희가 경험과 팁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버디님께서 이제 인트로에서 설명해 주신 그 예제 투자자 그분 잘 하시는데요?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면은 완전 초보가 아니죠, 일단. 네, 여기서 일단 얘기대로 보게 되면은 평단이 요 정도 부근에서 존재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전량 매도 됐다, 여기까지 그래도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할 줄 안다. 그리고 좀 할 줄 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클럽에서 그래도 조금 훈련하셨던 분들이 요 정도는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만 돼도. 근데 항상 뭔가 좀 계속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인 거죠. 수익은 내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일반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매매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으신 거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끝냅니다. 이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내평단 여기인데 파란 박스죠. 내평단 조금 올라갔었을 때 약수익권에서 여기서 그냥 끝냅니다. 여기서 팔기 바쁘죠. 심장 쿵쾅거리면서 정말 팔기 바빠서 끝냅니다. 끝나고 났더니 더 가. 오기만 해봐라. 기회 한 번만 주면 내가 다시 산다 하는데 밑에 가격 기회는 안 주고 그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먼 산 바라보는. 그러니까 윗꼬리만 남겨라 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리 되게 많이 팔아놓거나 다 팔아놓은 다음에 막 그런 다음에 안티질을 하는 거죠. 종토방 가면은 막 안티 찬티 나뉘는데 그 안티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물량 다 털린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안 좋은 얘기 막 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초보자들 특성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케이스 진짜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안 한 케이스는 또 이런 케이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기 안 팔고 버티다가 한 요 정도 갔었을 때 여기서 잘 팔고서 나 잘 팔았어. 타이밍 좋았어 했는데 상한가. 이런 케이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안 팔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내가 진정한 승자지. 그래. 내가 이거 버틴 게 얼만데 끝까지 버텨야지. 깡이지. 주식은 깡으로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저는 공통점은 다 초보의 매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버디님이 말씀해주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했었던 사람은 이 세 명의 케이스보다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얘기 뭐랄까 수준 높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투자 심리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얘기니까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버디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세 번 다 매도했었던 그 케이스의 사람이 지금 초보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3명의 예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능동성에 좀 더 가까운 모습,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이 능동성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해나간다? 뭔가를 만들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이지만 능동적인 매매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안 팔고 버티고 끝까지 상한가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 왕 아니냐, 여기서 매매 제일 잘한 고수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버텨가지고 내일 추가 상승까지 먹고 나오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먹는 게 잘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공감을 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아니고요. 아닌 이유는 그냥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선택지에서 투자자가 조금 쉽게 선택지를 구분해보면은 매도 안 하고 홀딩할 수 있어요. 적당히 팔고 적당히 홀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량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있는 A의 케이스예요. A의 케이스는 뭘 한 걸까요? 매도 안 하고 홀딩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A의 현재 보여지는 수익은 제일 좋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A는 홀짝에 가깝다. 그리고 홀짝 매매를 했을 때 지금 이 종목에서는 A가 제일 잘한 것 같지만 A의 계좌는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계좌가 생각보다 피투성이일 거예요. 다른 종목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종목이 이런 그 상한가를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막 30-40% 맞아 있고 물 타가지고 비중도 커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네, 맞아요. 너무 처절한 계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눈에 보이죠, 사실 그런 게.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에 균형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의 기준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 오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안 하고 단순 홀딩, 그래서 수익 극대화, 이 전략은 홀짝으로 잘 맞춰서 수익 극대화하면 되지, 이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지에서는 가장 안 좋은 수가 될 것 같고요. A보다 나은 게 차라리 B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조금 빨리 팔아버리는 경우. 네, 그냥 수익권 오자마자 전량 매도하는 케이스. 이거를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쫄보, 조금 좋게 말하면은 빠른 전량 매도.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내 평단보다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답하는 사람들, A보단 낫다. 근데 B가 최선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이 B가 그나마 조금 더 최선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8대 8더라도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조금 더 심호흡하면서 끌고 가서 매도를 조금 더 컨트롤 해봐라. 이게 그나마 이 아까 말했었던 버디님 인트로에서 말했었던 케이스 3번에 나눠 파는 거, 요 정도만 해도 그래서 잘한 거예요. B보다는 성장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포인트가 내려가면 다시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뺏긴다는 느낌으로 팔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능동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그 뒷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름의 능동성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전략 매도를 하면은 나은 이유는 마침표 찍고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 오면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능동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B가 좀 더 낫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A랑 B가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니님은 어느 정도 매수를 좀 정상적으로 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설명을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 매수하는 패턴도 다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이고 저희가 바로 예전 영상에서도 매수와 매도 습관은 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그냥 물 타고 막 비중 막 늘리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바로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수익은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데 그냥 리스크만 키워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막 리스크 키운 김에 그냥 먹을 때 제대로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럴 때는 A가 낫나요? B가 낫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B가 난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버디님이 인트로에서 설명해 주신 케이스가 B 플러스예요. 저는 굳이 말하면은 B 플러스가 더 낫다인 거고 B가 나은 이유는 솔직히 B 자체는 A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1점을 더 줄 수 있는 거는 B를 선택한 사람은 B 플러스로 갈 여지가 있어서예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A는 쉽지 않아요. A는 관점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면 B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A 역시도 B 플러스로 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설명을 위해서 구분했지만 결국엔 A나 B나 제 기준에서는 둘 다 이거는 조금은 더 개선해야 된다. 최소한 B 플러스까지는 와야 된다. 버디님이 인트로에서 말해준 케이스가 B 플러스다. 요 정도.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A랑 B랑 B 플러스를 다 나름 겪었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A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B 플러스로 바로 가기보다는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여기를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뒤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A에서도 B 플러스로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범주에서는 A가 A를 내려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B를 선택하는 거예요. B를 선택하다가 여기서 이제 호흡하고 체력을 길러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보는 B 플러스로, 이게 그냥 일반적 범주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B 플러스로 간다고 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로 갔다가 언젠간 여기로 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이 B라고 하게 되면 그래, 나도 B야, 나 그러면은 잘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저는 B 마이너스 분들. 이 B 마이너스는 A보다 솔직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근데 되게 닮아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버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연관이 있는데, 매수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서, 사실 기도매매 하다 올라서 이 기회에 와서 여기서 다 파는 사람들, 즉 앞에서 매수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초공격적으로 한 다음에 간신히 빠져나오는 매도를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B 플러스로 못 가요. 일단은 지금 평단을 맞춰놓은 것 자체가 본인의 그릇을 넘어선 채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본전 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식을 한 사람들을 말한 것 같아요. 그쵸. 꽉꽉 눌러 남은 거죠. 그럼 B-가 왜 A보다 못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A는 그 마지막 강을 그래 수익률 높이는 데라도 썼잖아요. B-는 A가 그 했었던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지면서 평단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탈출 목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중에선 최악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볼 때 B-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는 그래 나 정도면 B지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 네,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버디님도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다 겪었던 일이라서 저는 이 그렇죠.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분명히 B-인데 본인은 나는 언니님이 말하는 B는 되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B와 B-의 차이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앞에서 매수를 어떻게 했어 해서 마이너스 딱지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럼 B 플러스가 최고냐?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C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C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도 더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매도를 자유롭게 끌고 갈 수 있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사이사이에서 매수를 섞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인 것 같아요. 매도를 자유롭게 끌고 갈 수 있고 매수도 자유롭게 섞어줄 수 있느냐, 이게 뒷받침돼야 완전한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 능동성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 매도를 내가 선택해서 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하다못이 전략 매도가 된 건가? B 플러스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전략 매도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망가기 바빠서 전략 매도를 선택당한 거에 가깝고, 전략 매도를 대부분 매도를 하다 보면 당합니다. 근데 완전한 능동성을 갖춘다는 얘기는 전략 매도를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급변하는 파동 안에서 좀 생각보다 차분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경험치도 필요하고요. 생각이나 판단도 빨라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비중 컨트롤 능력치도 있어야 됩니다. 실력과 경험,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지 할 수 있는 게 능동적인 영역이라서 어렵지만 대신에 이걸 할 수 있으면 수익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그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수익을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식 투자에선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내가 전략 매도를 하기로 했느냐 전략 매도를 당했느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구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여기서 매수까지 해서 더 끌고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왠지 떨어지면 짜증날 것 같다, 그냥 팔까? 팔면은 왠지 또 올라가면은 물량 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기도 하죠. 전략 매도 당한 거지만 나는 전략 매도 한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많은 분야죠. 그렇죠. 그냥 갈팡질팡 하다가 그냥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를 합리화시키면서 잘했어 하긴 되게 쉬우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정답이 있나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걸로 이제 들려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끌고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구나 이럴 것 같다는 거죠. 끌고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고수들은 초보자들보다 훨씬 더 잘 끌고 간다. 끌고 가는 능력치가 남다르다. 거기서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 능력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수익 극대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전략 매도를 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한테 욕심을 채우고 나는 이 정도면 수익 완전히 만족해 하면은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한 발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끌고 가는 행동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여기서 한다는 거는 더 정확히 말할게요. 잘해야 돼요. 왜냐? 잘못 끌고 가면 오히려 안 끌고 가니만 못하게 되니까. 이게 팩트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고수는 끌고 가는 선택을 더 잘한다. 그런 선택들을 잘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이 말의 의미에는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도 분명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나 끌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계좌가 이미 박살이 나 있어. 여기서 수익이라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박살이 나 있는데 막 이것까지 막 리스크 키워가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고수들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까? 그게 또 아니기 때문에 각자 사정이 또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히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더 큰 차이는 판단이 아닐까요?
판단 차이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오해할 법해요. 아까 버디님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매에서 자기는 이제 끌고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끌고 가는 거야 하면서 분할 매도 조금씩 하면서 사실상 A에 가까운 백도를 합니다. 이거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고수가 끌고 간다는 얘기는 판단을 하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수가 끌고 가는 거는 결과가 좋으니까 뭔가 되게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복귀하면서 보거나 지난 매매를 보게 되면 매끄러우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따라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판단이 달라서예요. 고수는 끌고 가는 거를 끌고 갈 만한 상황과 끌고 갈 만한 종목을 끌고 가지 아무거나 막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끌고 갈 때 이게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만 끌고 가는 거지 무리해서 끌고 가지 않거든요. 이러한 판단력은 초보자가 그냥 나 지금부터 해야지 해서 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로 많이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감을 키우는 훈련일까? 아니면은 뭔가 좀 딱 끝낼 때는 끝내고 끌고 갈 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준점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걸까?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더 잘 끌고 가는 거 되게 쉽게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데 되게 쉽게 끌고 가요. 나는 이거 되게 힘든데. 그러면은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쉽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를까를 계속 보면서 나한테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채우고 하다 보면 나도 웬만큼 비슷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판단이나 생각도 계속 덧대지는 거죠. 근데 한 번 본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고 이 안에서 변수는 자신의 감정값이거든요. 자신의 감정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컨트롤 못하게 되면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도 깨닫고 느끼고 개선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맞춰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저희 클럽 안에서 있었던 매매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이런 거죠.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힘들었던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됐었나요? 뭐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상황에서 클럽 안에서 이거를 다 끌고 가가지고 끌고 간다는 게 그냥 막 존버 탔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드리블도 하고 물량 관리하고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 시키면서 여기 이렇게 끝까지 간 그런 거를 이거 최근에 그냥 있었던 일이거든요. 클럽에서도 이런 매매가.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걸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 혼자 하면? 근데 제가 어니님을 8년을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시나리오를 해봐도 나는 여기서 어딘가에서 그냥 만족하고 나왔을 것 같다 했더라도 뭔가 다른 결로 새로 들어갔으면 새로 들어갔지 이거를 끌고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기 바빴다면은 그래도 이걸 계속 어니님을 계속 봐오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도 가보고 여기까지도 가보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배울 때 저 가르치는 사람 내가 똑같이 해야지 저거 따라잡아 봐야지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제 배우지도 못하고 엄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은 스스로 그냥 내면에서 자기 혼자 과거의 자신과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차츰차츰 진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그냥 되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하게 되면 1, 2, 3, 4, 5 얘기했는데 이거 약간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요때 1학년들 대부분은 이때 도망가기 바쁩니다. 알아도 저를 믿고 클럽에 뭐 이런 아무리 좋아서 호감이 생겨서 이렇게 왔더라도 어찌됐든 처음에 1학년 때는 여기서 도망가기 바빠요. 그리고 1학년 중에 나는 경험이 더 소중하고 경험을 더 확실하게 할 거야 해서 이 한 번 더 앙무신 분들 또는 2학년 분들은 이제 요 정도에서 이 정도면 나 수익 그동안 수익보다 이미 이 정도 되면 수익 충분히 잘 나왔어가 되거든요. 자신이 낸 수익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만족도 하고 여기서 나는 끝낼래 이렇게도 갑니다. 이제 2학년들 중에서 다시 이 약문 사람들은 3학년들이 가는 역까지는 갑니다. 조금씩 진짜 자신이 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가볼까? 요런 정도예요. 그리고 3학년,
요쪽에서 가고, 이쯤 되면은 이제 3, 4, 5학년 정도 되면 요때 5학년들은 거의 다 여기까지 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1, 2, 3, 4 때 그냥 고민도 안 합니다. 5학년 분들은 그냥 무조건 거의 끝까지 그냥 말없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 4학년 중에 정말 경험을 목적으로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분들이 여기에 좀 소수 섞여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한계치를 높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클럽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 환경, 개인 투자 환경에서 가능할까? 이거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제가 알기로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클럽에서 같이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이거 혼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감정을 이겨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옆에서 보는 건데, 보면서 제 개인 매매를 하는 것도 다르고요. 어니스님 하는 거 안 보고 기준점 없이 하는 거는 뭐 이제는 잘하겠지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초반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다르다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마 회원분들은, 저희 회원분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의견도 남겨주시면 좋은데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클럽에서 진짜 본질적인 가치가 뭔데? 여기서 수익 내는 거? 여기서 수익 잘 내는 거? 아니면 여기서 수익 진짜 잘 내는 거?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투자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최고의 가치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고, 진짜 중요한 건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였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이 뿌리를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뿌리를 심어주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혼자서 이 정도 그냥 하고요. 2단계까지도 웬만하면 합니다. 3단계까지도 그냥 스무스하게 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족도와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점의 차이에 따라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하면서 그냥 그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 좋아요. 선택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뿌리가 강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근데 진짜 이 뿌리를 제대로 심어주고 길러주는 공간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음에 솔직히 자부심도 느낍니다.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분이 여기에 왔어요. 클럽에 와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죠. 이분이 수익 만들어 가죠. 이 수익 만들어 가죠. 이게 이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 아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만들어가는 수익은 여기서 뭐 10만원,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뭐 300만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일 거니까, 많아봐야. 근데 이 뿌리를 내리고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뿌리를 점점 키워가면은 이게 나중에 100만원, 1000만원, 3천만원, 1000만원, 3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뿌리 내릴 생각을 못하면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이걸 못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진짜 시드머니 진짜 거의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생인 분들도 있고 그냥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이 당장은 그냥 별로 수익 못 내고 뭔가 다른 회원에 비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뿌리를 제대로만 내리면은 그러면 그분한테는 정말 큰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 네, 실제로도 지금 5학년 선배들이 클럽 안에서도 다른 신입생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 수익 10만원 내는 거 간신히 10만원 냈어요. 주식계좌 클럽 들어오면서 처음 만들었어요.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요 물어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한 1000만원씩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뿌리의 힘은 0을 붙여갈 수 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경험치랑 배움, 그리고 자신의 습관 교정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올바른 투자자가 되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투자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상황을 많이 맞으실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차트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보여지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길게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점상이 나왔다가 뭐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물량을 안 털리는 게 최선이다. 본인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상한가까지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고수다. 왜냐면 그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거를 되게 굉장한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다. 실제 매매를 하고 이 케이스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 본인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가 이제 먼저 겪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그 감정이 드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을 한다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를 마찬가지로 저희 경험과 이 노하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할 때 뭐 하나라도 조금씩 적용시키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B에서 뭐 B 플러스로 가고 이런 단계들 있잖아요. 그 단계를 좀 밟아 가시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클럽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클럽도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검색 결과로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요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카페 가입, 회원 가입 한번 해주시면요, 자,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책을 보기 눌러서 메뉴에 필독 공지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저희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잘 설명을 해놨고, 영상으로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린 게 있어요. 이것들 다 플레이 해 보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은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있죠? 요거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폼 작성하고 저희 쪽에서 상담 한번 받은 다음에 가입 안내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선배 회원분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5학년까지 막 이렇게 저희가 5년차 하고 있거든요. 5학년까지 함께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한 1, 2년 배우다가 나가가지고 혼자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한 1년 배우고 나갔다가 어렵네요 그러면서 재입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이제 회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그냥 일반 회원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글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쓴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이 클럽 회원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 매매 일지 쓰는 거,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적은 거 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경험치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어니스트님 매매하는 거, 아까 그런 막 끌고 가는 그런 매매들 여기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거였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워갈 수 있고, 당연히 요 안에서 어니스트님께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면서 교육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많은 분들 더 오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요 카페도 미리 좀 가입해 두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